워, 이리야, 이리야. 선생님 그거 아니죠? 목소리 워워 이리야. 어우, 좋네요.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제 부전공이에요. 안녕하세요. 김나비의 시 읽어주는 마을 시인 김나비입니다. 올해가 신축년 소이해지요. 소하면 커다란 눈망울과 유순한 품성, 원앙소리 등이 떠오르는데요. 소는 우리 민족과 오래도록 함께했던 동물이죠. 소는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해서 키우기도 했고 자식들이 학비 등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키우기도 했지요. 저도 어렸을 때 외양간에 소가 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소 여물을 자르던 오빠의 손, 소 죽을 쓰던 아버지 뒷모습, 소죽을 바가지로 부시던 어머니, 그리고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김 등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요. 소를 주로 그렸던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중섭이지요. 살아생전 그는 화구를 살 돈조차 없을 만큼 궁핍해서 담배를 싼 은박지에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박수군과 함께 한국 근대 서양의 양대 거목으로 꼽힙니다. 그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중섭 혹은 소 그림이라고 하면 이 사람을 떠올릴 만큼 가장 대중적인 화가 중 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살아생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평탄하지도 않았지요. 이중섭은 1916년 평안남도 평원에서 태어나고 1956년 9월 서울에서 사망합니다. 40년의 짧은 생을 살다 가지요. 1936년 이중섭은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도쿄 제국미술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1년 후 분카 카구엔에 입학한 이중섭은 이곳에서 훗날 한국 모더니즘과 추상화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유영국, 북한의 천재 화가로 이름을 날릴 문학수 등과 교류합니다. 절친한 친구인 시인 구상도 이때 만나죠.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운동, 노래, 미술 등 다재다능했던 이중섭은 여학생들의 선망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그 중에는 후일 부인이 되는 야마모토 마사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는 이중섭에게 화가로서도 또 인간으로서도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게 합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군국주의 물결이 일본을 휩쓸면서 사상과 예술 활동이 억압받기 시작한 것이죠. 전쟁 때문에 프랑스 유학길도 막히고 조선인에 대한 탄압도 심해져 이중섭은 결국 1944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좌절한 이중섭은 매일 들판에 나가 소를 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듬해 마사코가 전쟁 중에 죽음을 무릅쓰고 고향 원산으로 찾아옵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두 사람은 혼례를 치르고 이중섭은 마사코에게 이남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남덕은 따뜻한 남쪽에서 온 덕이 많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 시절에 이중섭이 그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 후 1946년 사업가였던 형이 지주 계급으로 지목받아 처형되고 이중섭도 고초를 겪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중섭은 아내와 두 아들, 조카를 데리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부산의 피난민 수용소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다 제주도로 건너가 잠시 살기도 하죠. 전쟁 중에 모두가 생사를 걱정하는 와중이라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지요. 이중섭은 막리를 하며 생활을 해갑니다. 궁핍한 생활 끝에 1952년 7월 이중섭은 아내 마사코와 아이들을 일본 처가로 보냅니다. 이중섭은 가족을 떠나보낸 후 그림을 그리며 떠돌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1954년 서울에 올라와 친구 집을 전전하던 이중섭은 하루에 빵 한 쪽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림 그릴 종이조차 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생활과 가족을 떠나보낸 좌절감과 고독감은 점차 그의 정신에 이상신호를 보냅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건사할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큰 절망일까요? 결국 병원에 입원했으나 거식증과 영양실조, 몇 차례의 탈출 소동 등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녔고 보다 못한 친구 한묵이 공기 좋은 곳에서 그를 곁에 두고 요양시키기로 결심하고 정릉 골짜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중섭은 약 반년 후인 1956년 9월 6일에 만 40세의 젊은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그의 시신은 화장되어 반은 망우리 공동묘지에 그리고 반은 일본으로 보내지죠. 죽어서야 반쪽이 남아 그리워하던 아내와 아이들 곁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의 작품 중에 흰소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소재로 시를 한 편 제가 써봤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흰소 김나비 죽음으로도 닿을 수 없던 그리움의 병목지대 허기진 세월이 한 폭 그림 속에 갇혀있다. 거친 숨을 품어내며 박제가 된 나를 응시하는 흰소 회풀을 안테나처럼 세워 지글거리는 그리움에 주파수를 맞춘다. 궁핍이 앞을 막아 움직일 수 없는 손은 오른쪽 발을 들어 어디로 가려 한 걸까? 한 뼘 남은 생의 마지막 외출이었을까? 투박하게 드러난 뼈마디, 잔등에 날리는 하얀 깃털, 총체처럼 세워진 꼬리, 단단한 뒷다리는 금방이라도 땅을 박차고 달릴 듯하다. 현해탄 건너간 가족을 향해 갈 수 없는 발걸음을 옮기고 싶었겠다. 품어대는 하얀 입김의 클렉슨에도 풀릴 기미가 없는 정체된 날들을 보내야만 했던 옴짝달싹할 수 없는 미아 같은 생의 길목. 눈자에 가득 세상을 향한 아픔이 서려 있다. 흰소는 이중섭이 죽기 2년 전인 1954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중섭은 가난 때문에 가족을 일본에 보내고 평생 그리워하며 살다 홀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그런 것을 본다면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행복한 건지 새삼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윤공강 시인의 황소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윤공강 시인은 1911년 서산에서 태어나 1950년까지 39세의 짧은 생을 살다간 시인입니다. 일본 센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시인인데요. 이는 그의 사회주의 경력 때문이죠. 윤공강은 서정을 바탕으로 민족의 회복과 사회적 변혁, 그리고 전통의 회복과 그것을 계승하는 경향을 띠면서 카프 운동에 참여했고, 해방 후에는 모교인 보성고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시작에 몰두한 서정 시인입니다. 그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소 윤공강. 바보 미련둥이라 흉보는 것을 꿀꺽 참고 음매해 우는 것은 지나치게 성미가 착한 탓이란다. 삼킨 콩깍지를 되넘겨 씹고 음매에 울며 슬픔을 사귀는 것은 두 개의 억센 뿔이 없는 탓은 아니란다. 소위 착한 품성과 그 안에 간직한 인내와 슬픔에 대해 시인 나름대로 해석하여 시를 쓰고 있는데요. 시인의 품성이 시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시인과 삶을 갖고 만나 뵙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소위해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나비 시 읽어주는 마을 시인 김나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